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수 지역의 석유화학산업단지 구조 조정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감축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걸림돌이었던 기업 간 이해관계 조율을 통해 다음 달쯤 최종 감축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대대적 재편을 주문한 것은 지난해 8월. 전국의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의 전체 생산 설비 가운데 25%를 감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연간 에틸렌 생산량으로 따지면 최대 370만 톤을 줄이라는 겁니다.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여수산단은 이에 따라 여천 NCC 3공장 폐쇄와 LG화학을 포함해 167만 톤 감산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감산 계획은 미흡하다며 여수산단에 90만 톤 감축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업체들은 추가 감산 계획에 내심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추가 감축까지 더하면 여수산단에서만 260만 ton인데 60여만 톤의 울산이나 110만 톤의 대산산단에 비해 감축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뭔가 더 감축하라고 압박을 쓰고 있는 여기는 지금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되나, 내 공장이 잘못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까지 감축 최종안을 제출하라는 정부 의지가 확고한 데다 한국산업은행 등 기업 채권단의 실사 일정을 감안해 기업 간 감축 논의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LG화학과 GS칼텍스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설비 재배치 등을 통해 나프타 분해 시설을 감축하는 방안을 진행 중입니다. 롯데케미컬도 나프타 분해 시설에 대해 추가로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화학 재편이 올해 1분기까지 계획대로 완성되면 향후 기업마다 공급 과잉 해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고 저가 수출 물량도 줄어 경영 지표가 개선되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에게는 규제 완화와 세제 등 종합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수산단 업체들이 다음 달까지 사업 재편안을 제출한다 해도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이사회 절차와 정부의 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 사업 재편 승인 시점은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 처리는 늦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여권 주도로 3개 권역 행정통합특별법 가운데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만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오후 3시에 열린 본회의에는 첫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 등을 필리버스터 종료 절차에 따라 하루 한 건씩 처리할 방침입니다. 각 정당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별 선거 구도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 MBC는 오늘부터 전남 동부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 선거 판세를 짚어볼 예정인데요. 10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여수는 이번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조국 혁신당 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아 후보는 물론 정당 간의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권을 두고 7명의 인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수시장 선거. 유력 주자 가운데 한 명인 명창환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조국 혁신당에 입당하면서 이번 여수시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군의 조국 혁신당 주자가 강력한 대항마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달 초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명전 부지사와 민주당 소속인 김영규 전 여수시 의회 의장, 정기명 여수시장, 서영학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들 4명이 두 자릿수의 지지율 속에서 순위가 바뀐 채 접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나와 판세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과의 합당이 무산돼 독자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명전 부지사의 승리가 절실한 상황.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여수를 찾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수의 삶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전문가라고 제가 감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부동층의 표심입니다. 현 시정에 대한 불만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로 지역 경제 전체가 휘청이다 보니 정당보다는 체감도 높은 정책과 전략이 판세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심폐소생술을 잘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건강한 여수를 만드냐가 정말 중요한 시기 때문에 정책하고 비전, 인물론으로 지금까지 치러진 8번의 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3차례나 당선되는 등 전략적 선택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도 수성과 탈환을 위한 정치적 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전남지사 후보 4명에 대해 면접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용록 지사는 정무 조직을 정비하며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선 가운데 여수 지역의 단체장 출마 선언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소식들을 최황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실시된 면접 심사. 김용록 전남지사와 신정훈, 주철현, 이계호 의원은 저마다 자신이 전남지사 후보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면접 심사와 서류 심사,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등을 합산해 전남지사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법이 통과돼 전남 광주 통합시로 전환되면 광주시장 후보들과 함께 다음 달 예비 경선을 거쳐 오는 4월 20일 이전 초대 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시장 최종 후보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록 전남지사를 보좌했던 정무직들이 일괄 사퇴했습니다. 전남도 정무수석 등 정무직 10명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남도는 비위 사실 조회 등 의원 면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정무라인이 대거 사퇴하면서 김용록 지사의 선거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지사는 늦어도 3월 중순엔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종섭 전남도의원이 오는 6.3 지방선거에 여수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주 의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수 미래 비전을 위해 시민 주권 시대를 열고 지속 가능한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출마 주요 공약으로 여수형 뉴딜 일자리 만개 창출과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현 등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보다 자세한 발언 내용과 인터뷰 그리고 기획 보도들은 유튜브 여수 MBC 뉴스 채널 6.3 지방선거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라남도 인사징계위원회는 여수시청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몰던 중 교통사고를 낸 여수시장 비서실장 김모 씨에 대해 해임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인 중징계로 김 씨는 이번 징계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더는 유지할 수 없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 직전까지 모두 460여 차례 여수시청 관용차를 출퇴근용 등 사적 용도로 이용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어제 늦은 밤까지 겨울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달 여수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심각한 겨울 가뭄 속에 모처럼 내린 반가운 단비였습니다. 이렇게 겨울 가뭄이 심했던 이유는 뭔지 김단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메마른 대지 위로 굵은 빗줄기가 내립니다. 먼지가 날릴 것처럼 말라버렸던 흙은 오랜만에 물기를 머금었습니다. 이번 비로 힘없이 노랗게 말라가던 밭작물도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료를 뿌리는 농부의 손은 모처럼 분주합니다. 가뭄이 심해 걱정이었는데 이제야 한시름 덜었습니다. 매일 물 푸는 거 일이요 뭐 비가 나서 물 안 주면 안 돼. 전남 동부권은 지난달부터 극심한 겨울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1월 전남과 광주의 평균 강수량은 5.6mm로 평년의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강수일수도 평년보다 4일 넘게 적었습니다. 특히 여수는 한 달 내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1월 강수량이 0mm를 기록한 건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20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이 밖에 순천과 광양, 고흥 역시 강수량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올해 겨울 가뭄이 심한 데는 긴 한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1월 말 북극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찬 공기가 태평양 베링해 부근에서 발생한 블로킹 현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됐습니다. 이때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오래 머문 탓에 강수량이 적었던 겁니다. 한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자주 발달을 해서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주로 불면서 전남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초에도 비 예보가 있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 23일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 2건은 쓰레기와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4시 5분 순천시 상사면 쌍지리 산불로 산림 2.7헥타르가 탔으며 오후 8시 55분 서면 앞곡리 산불은 산림 0.2헥타르, 비닐하우스 2동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소방당국과 순천시에 따르면 두 산불은 각각 주민이 쓰레기와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 불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소각 등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진남 라이온스 클럽이 창립 52주년을 맞아 여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여수 진남 라이온스 클럽은 어제 오후 5시 여수시청 본관에서 차량 기증식을 열고 여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차량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여수 진남 라이온스 클럽 회원 50명이 낸 봉사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졸업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특별한 졸업생 한 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농사일을 하면서 4년 동안 매일 법대에서 공부를 이어온 80대 만학도인데요. 최고령 법대 졸업생 최병모 씨를 허연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새 출발을 앞두고 지난 시간을 마무리하는 설렘으로 졸업식장이 북적입니다. 학생들 사이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 올해 82살의 최병모 씨도 꿈에 그리던 졸업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중간에 학교 다니다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학교를 포기하려고 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다녔습니다. 결석은 안 했어요. 진짜 뿌듯합니다. 6.25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평생 농사일로 생계를 이어온 최병모 씨. 법조인이 되라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수십 년이 지나도 가슴에 남아 4년 전 최고령 학생으로 목포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른 새벽 소를 돌보고 양파와 마늘밭을 가꾼 뒤에는 밤늦도록 법학 교재를 붙들었습니다. 오직 꿈을 향해 달려온 그간의 노력을 알기에 가족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정말 평생 황소처럼 일만 하셨거든요. 몸도 많이 망가지셨는데 정말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귀는 잘 들리지 않고 어깨와 다리도 성하지 않지만 젊은 동기들의 도움 속에 학교 생활을 이어왔고 두꺼운 법학책이 너덜해질 때까지 학구열을 불태웠습니다. 가방도 엄청 무겁게 들고 다니시고 엄청 열심히 잘 하셨어요. 저도 약간 조금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 복지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품은 최병모 씨. 도전이 두렵고 경쟁과 비교 속에 주저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줍니다. 네, 불가능은 없다고 봐요. 인간이 나이를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자신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달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5.7로 전달보다 3.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향후 경기 전망 지수와 취업 기회 전망 지수도 각각 기준치 100을 웃돌아 이번 달 들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청년 정책에 681억 원을 투입하고 본격적인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이번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은 5대 분야 10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정주로 이어지는 정책 구조를 구체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